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박진영입니다. 자, 어제 글로벌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소폭 하락했고요. 아시아 증시는 잘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 가운데 어제 우리 시장은 전약 후강에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2040선을 눈앞에 둔 2039포인트로 마감을 했었고요. 코스닥은 690선을 돌파했었습니다. 어제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로 시장이 생각보다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오늘도 그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출발 함께 하실 분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일단은 개장 전 주목해야 될 포인트를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죠. 자, 먼저 개장 전 포인트 듣고 갈게요. 네, 일단 지금 시장은 사실 악재하고 호재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악재에 민감한 증시가 있고 그다음에 호재에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증시가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호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증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봐야 될 게 3분기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 초점 자체가 좀 낮아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전반적인 기업의 실적에 눈높이 초점이 이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준다면 사실 지금 미국 시장은 올라가긴 좀 어려운 그런 분위기가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올해 가장 중요한 이슈 자체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옐런 의장의 경우에서도 이제 우리가 확인해 봤듯이 어떤 특별하게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내용 자체를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언급을 안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떤 이제 통화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사실 시장에서의 어떤 예측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 자체는 사전에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고가 없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10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좀 낮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망치가 좀 좋아지고 그리고 미국에 대한 금리 인상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불면서 시장은 전체적으로 좀 오름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내 시장의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3분기 어닝 시즌 첫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좋은 수치가 나왔어요.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전반적인 IT 업종들의 상승 분위기가 좀 나타났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날 IT 업종들의 하락이 좀 많이 두드러졌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그리고 대부분의 IT 업종들이 삼성전자하고 거의 이제 사업을 또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국내 IT 업종들에 대한 급락세라든지 또는 흔들림, 일시적인 흔들림이 좀 있을지라도 전반적으로는 미국 시장과 같이 오르는 모습들은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그 내용 자체를 본다면, 미국은 상승 이후에 시장 흐름 자체가 이제 숨고르기 정도의 진입을 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 사실 좀 많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거래소 시장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자산 자체가 수급이 이제 안전자산 쪽인 코스피에서 위험자산인 코스닥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좀 맞춰준다면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우려감보다는 국내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드디어 10월 21일 국내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일단 출발은요,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으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일단 상승세를 이어갈지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개장 분위기 알아봐야겠죠. 황민영 멘토님, 개장 분위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개장 분위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래소 시장은요, 하여튼 보합권 정도 수준에서 출발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포인트를 본다면 0.02포인트 정도, 퍼센테이지로는 거의 움직임이 없죠. 보합권 정도 수준에서 출발했고요. 현재 2039.38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의 경우에는요,
사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시장의 상승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0.19% 정도, 약 1.31포인트 정도 상승한 692.52포인트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일단 뭐 상승에 대한 분위기보다는 뭐 사실 보합권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됐다는 것 자체는 미국 증시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장 초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지금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죠. 미국 증시는 많이 올랐어요, 상대적으로. 반면에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많이 오르지는 못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상해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이라든지 또는 오중전해를 앞둔 시점에서 지금 분위기 자체는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초점이 맞춰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오늘 오히려 미국 시장은 조정을 받았지만 국내 시장은 오히려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선물지수 잠깐 확인해 보면요. 선물지수는 현재 0.02, 보합권 수준까지 좀 다시, 움직임이 나오고 있네요. 248.9포인트 정도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은 일단 장 초반에 살짝 눌림목 정도의 흐름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출발 분위기는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 큰 움직임 없이 보합권 수준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하락이 부담을 조금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도 사실 장 초반에 주춤하면서 전략 후강의 장세를 보였던 만큼 이 움직임 나중에까지 계속 더 좋아질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업종별 흐름도 조금 살펴봐야겠죠, 황민영 멘토님? 네, 업종별 흐름을 먼저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금 이제 수급 동향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현재 이제 거래소 시장 쪽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17억 원 정도의 순매수가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쪽에서도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반 순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업종별로 보게 되면요. 현재 거래소 시장 쪽에서 보면은 일단 외국인들의 그 매수세가 17억 원 정도 코스피 시장에서 잡히고 있는데 이 안에서 이제 대형주 쪽으로 또는 중형주 쪽으로 각각 이제 10억 원 그리고 8억 원 정도 대형주 쪽에서 다시 매도로 좀 전환이 됐네요. 지금 중형주 쪽으로 자금들이 좀 쏠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업종으로 본다면 화학업종에 매수세가 9억 원 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약품 쪽 어제 흐름이 좀 좋았죠. 현재 매수세가 진행 중입니다. 반면에 오늘 외국인들하고 기관들 쪽에서 전기전자 업종 같이 동반 순매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전날 미국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오늘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쪽에서 본다면요, 특히 제약업종 쪽으로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현재 6억 원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1억 원 정도의 순매수가 현재 진행 중이고요. 업종별로 이제 종목들의 흐름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요.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죠. 지금 출발 자체가 좀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재 0.4% 정도의 하락세가 지금 나타난 그런 분위기고요. SK하이닉스가 현재 4%대 지금 하락세입니다. 장 초반의 분위기 자체는 조금 내려앉아서 좀 출발을 해서 일단 아래꼬리 물고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일단 하락에 대한 부분 자체는 다시 한번 상승으로 좀 전환을 어느 정도의 하락폭을 제한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철강 쪽 보게 되면은 샤베스트 현재 1.88% 지금 소폭 상승 중이지만 전반적인 철강 업종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조선주 한번 보게 되면 대우조선해양이 현재 4.8% 정도의 강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죠. 근데 조선주를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동안 조선주는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바로 실적이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조선 업황 자체를 보게 된다면 해운 업황이 아직까지 개선되지 못한 가운데서 조선주와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분위기 자체는 사실 어폐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조선주의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단기적인 반등 안에서는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거래는 가능하지만 끌고 가는 전략은 아직까지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업종들도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장 현재 코스피가 0.12% 정도 하락세인데요. 이 안에서 증권주의 흐름 잠깐 보게 되면요. 최근에 증권주가 바닥을 형성하는 자리가 한번 나왔죠. 그리고 그 안에서 강한 시세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세가 계속 이어져 내려가지 못했고요. 현재 삼성증권이 0.5% 지금 하락 중, 그리고 대신증권, 그리고 나머지 증권사 업종들 1% 미만의 지금 하락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업종 안에서 본다면
사실 제약주가 바로 어제 같은 경우에 좀 강하게 한번 시세가 분출이 됐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쪽에서의 제약 쪽에서의 그 자금 유입 자체를 보게 된다면 대형주 쪽에서도 현재 움직임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IT 쪽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형주 안에서는 SK하이닉스가 하락폭이 좀 컸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 쪽에서 본다면 이 IT 업종 중에서 사실 오늘 좀 강하게 올라가는 업종 좀 없네요. 지금 그리고 무선 충전 관련해서는 캠트로닉스라든지 RF텍 뭐 이런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시세가 좀 나오긴 했었는데 중요한 건 그동안 적자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보게 된다면 만약에 매수 투자 포인트를 잘못 잡으셨다가는 사실 이런 기업들은 유상증자라든지 주가가 또 올리고 나서 유상증자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주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른 업종들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헬스케어 쪽에서도 움직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인바디가 1.93% 정도의 플러스 움직임, 그리고 휴비츠, CU 메디칼, 바텍, 비트컴퓨터, 그리고 유비케어까지 전반적으로 헬스케어 업종들의 상승세가 좀 강하게 연출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 안에서 본다면 사실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사실 대장주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 시점에서는 0.4% 정도의 마이너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미국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제약이나 바이오 그리고 헬스케어 업종들이 사실 크게 움직이기는 좀 어려운 분위기예요. 하지만 모든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악재가 없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악재가 소멸이 될 때마다 주가는 올라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헬스케어 관련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헬스케어 주들도 최근의 반등, 이 시세 자체가 단기 반등이 아니라 시세를 이끌어가는 그런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장품 관련주, 한국콜마, 제네입, 코스맥스, BTI, AV, CNC까지 현재 움직임을 잠깐 보게 되면요. 사실 화장품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나왔어야 돼요. 하지만 그동안 움직임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는 부분 자체는 뭐냐면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는 기업들이에요. 왜냐면 3분기 같은 경우에 소비를 많이 하는 시즌이죠. 그 소비가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에서의 어떤 이제 소비 시즌이 같이 맞물리는 그런 시기인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3분기의 실적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남아있는 그 5중 전해에 대한 어떤 기대감까지 같이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보셔서 화장품 관련주들은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수급 분위기가 일단은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왔는데 일단 지금 거래소에서 동반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소폭도 매도하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출발증시와이드 2부를 위해서요. 멘토님 한 분이 더 오셨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샘플러스 이광무 멘토님 나와주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광 멘토님 업종별 흐름에 더해서 오늘 이제 업종별 전망까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전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이 제한된 등락을 좀 보일 때 대형주 간의 순환매를 좀 예상을 해왔었는데요. 오늘은 다소 많은 종목군들 안에서 이 장중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본다라면 이제는 좀 단기적인 차익 실현 구간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수의 높낮이처럼 이 대형주 포지션과 중소형주로 이 차별화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소 쪽에서 약보합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강보합을 보이는 것처럼 색깔이 좀 극명하게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과연 이 오늘 같은 시장 안에서 대형주들에 대한 조정이 저점 매수 기회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장중에 흐름들을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업종별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안에서 가장 대형주 역할로 해서 주도주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요. 전기전자, 자동차, 그리고 화학 업종군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모든 업종군들이 대부분 조정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주축으로 해서 시장 전기전자 섹터가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에서 현대기아차가 강보합권이 있지만은 전반적인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정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학업종 안에서도 LG화학이 강보합을 보이고 있지만요. 전반적인 전체 지수에서는 약보합권으로 조정이 좀 되어지고 있습니다. 수치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했을 때 전 업종 종목별로 본다면요. 현재 지금 등락을 크게 보이는 것들은 그동안 낙폭 과대로 해서 시장에 소외되었던 의료 정밀이라든지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해서 일부가 반등이 되는 것이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외에 대부분의 종목군들, 거래소에 있는 종목군들은 모두 다 조정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소형주가 모습이 좀 강하게 연출되고 있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나 이 고성장에 대한 포인트를 두었을 때 전기전자, IT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이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소 중소형주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개장 상황 두 분께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하나선물 정경팔 팀장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닷새 만에 원달러 환율이 꽤 오르면서 1130원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금 다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외환시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50전 상승한 1131원 5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개장가를 고점으로 하락세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128원까지 하락했고요. 이 시간 현재 112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보합권에서 출발한 것은 지난 새벽 뉴욕 여교회 시장에서의 달러원 1개월물의 동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달러의 동향을 살펴보자면 주요 통화 대비 일관성이 떨어지는 흐름을 보이는데요. 미국의 9월 주택 착공 실적이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점은 달러 엔이 120엔 근처까지 상승하는데 영향을 주었고요. 반면 내일 저녁에 진행되는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된 것은 유로 달러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달러화는 엔화에 대해서는 강세, 유로화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달러화는 상품 통화들에 대해서는 유가의 하락을 반영해 강세를 보였습니다. 상품 통화들의 약세는 원화에게도 동반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달러원 1개월물은 강보합세를 보였습니다. 현물 환율로 환산해 1131원 45전 수준에서 뉴욕 여교회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달러원은 최근 급락하는 과정에서 지난 19일 1120원 60전까지 하락한 바가 있고요. 이후 중국 지표의 부진을 반영한 기술적 반등으로 어제는 1135원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달러원은 1135원을 단기 고점으로 완만하게 하락세가 진행되는 모습이고요. 이 흐름이 어제와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에 발표된 중국 지표는 내용상 혼조세를 보이면서 외환시장에서는 위험 통화들이 위험 선호와 위험 회피를 오가는 등 방향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 모습이고요. 어제 발표된 미국의 9월 주택 지표가 호조를 보인 점은 미 국채금리와 달러 엔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만 여전히 올해 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약화된 상황에서 달러화는 위험 통화들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수준만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계적으로 주요 통화상들의 방향성 설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달 말 정도까지는 달러원이 1105원 수준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오늘은 1126원에서 1135원 사이 거래 범위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외환시장 동향에 대해서 하나선물 정경팔 팀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의 돌발 종목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단은 먼저 실적 발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일단은 호실적을 발표한 종목 제일기획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반면에 또 어닝쇼크를 발표한 대우인터내셔널이 지금 5%대 급락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는요. 먼저 황민영 멘토님께 여쭐게요. 네, 제일기획하고 지금 이제 대우인터 두 기업이 사실 상반된 결과물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 기업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그런 범위 안에서의 실적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라기 제일기획이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습니다. 반면에, 대우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안 좋은 건 당연한 그런 절차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먼저 제일기획의 경우에는요, 좀 현재 실적 3분기 실적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제일기획은 그동안 주가 조정이 좀 길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삼성그룹에서 이제 광고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쪽에서 신제품 출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광고비가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갤럭시 S6라든지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발매가 되는 갤럭시 노트 5 이 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삼성전자는 그만큼 광고비 지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신제품이 출시가 될 때마다 제일기획 쪽으로 자금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런 분위기 안에서 본다면 제일기획의 실적 호조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그런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실적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 위치 자체가 그동안 조정이 너무 길었죠.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의 그
횡보하는 기간 자체도 거의 2개월 정도가 횡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가치가 부각되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다. 이건 뭐 지금 자리 당장 이제 뭐 5%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붙기보다는 앞으로 재계획에 대한 어떤 관심이 필요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실적에 대한 호실적 그리고 이에 대한 주가 상승은 재계획 쪽으로 한번 바라봐 보자라는 어떤 시각이 다시 한번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해서 투자 판단 하실 때 매수의 관점으로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인데요. 분명히 엇갈릴 수밖에 없어요. 대우 인터내셔널도 주가 조정이 많이 길었죠. 그리고 현재 약 3개월 정도의 주가 조정이 나타났었는데요. 중요한 건 이 기업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봤을 때 잠깐 이제 화면 잠깐 보시면 대우 인터내셔널의 이제 공식 홈페이지예요. 이 기업의 사업 분야를 잠깐 보시면 국제무역 쪽에서 본다면 철강, 화학, 뭐 여러 가지 사업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석유가스 그리고 광물 이런 자원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냥 아니죠. 그리고 글로벌 경제 분위기 자체가 계속 좋아졌던 것도 아닙니다. 그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 자체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에 따라서 국제 무역 쪽에서도 결국은 어떤 성과가 나오기는 어려운 그런 정서적인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유가의 경우에도 이제 저유가 상태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자원개발 쪽인 석유가스에 대한 어떤 채굴 사업 이런 부분들도 개발 사업 자체도 어느 정도 딜레이가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이에 따라서 실적 부진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나타났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실적이 좀 안 좋았을 때 그리고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을 때 저평가에 대한 어떤 낙폭 과대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까지 대우 인터내셔널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시는 것 자체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당분간의 주가 조정은 피할 수 없는 조정 범위가 좀 나올 수 있으니까 낙폭이 과대했다고 해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건 좀 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황민현 멘토님은요, 삼성전자의 잇따른 신제품 발표로 제일기획의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이 대우 인터내셔널 역시 대외적인 상황의 실적 부진은 예견된 것이다라고 해주시면서 주가 조정 조금 더 이어질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호실적이 오르는 종목인데요. LG 하우시스가 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지금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광 멘토님, LG 하우시스는 어떤가요? 우선 이제 LG 하우시스를 바라볼 때 이제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 재건축 산업이나 건자재 기업들을 좀 많이 바라보게 되는데요. 우선 이제 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문제로 해서 이 건설 업황,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금리 문제를 가장 크게 염두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12월 달에 진행되는 부분들이 불투명하고 또한 이제 미국이 진행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금융 당국에서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당장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경기에서 체감할 수 있는 우려점은 조금 이제 지연된다라고 생각될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건설 업종들, 이제 건설주라든지 특히 이제 건축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요, 내년 상반기까지 아직까지 이 열기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최근에 와서 이 분양에 대한 효과가 크게 뜨거운 시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 건축 기자재, 특히나 이제 외빙 바람 때문에 건축 기자재의 고급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LG 하우시스가 이 실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유효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요. 현재 구간보다도 더 연말까지 지켜볼 수 있는 기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4분기까지의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가격적으로 본다면요, 현재 지금 18만원 후반대, 이 19만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다소 이 단기간에 만들었던 박스권 상단 부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 대응으로 해서 단기 접근했던 분들은 한 차례 정도 차익 실현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좀 장기적인 시간을 본다면 연말까지 한 번 더 신고가 위치까지 두드려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3분기까지는 건축 기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LG 하우시스 이번에 더해서 4분기 실적까지 기대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해주셨어요. 일단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도 LG 그룹주입니다. 지금 LG전자가 미국의 자동차 회사 GM의 전기차에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LG전자는 낙폭이 그동안 정말 심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제는
주가는 조금 더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이광우 멘토님이 LG전자까지 봐주시죠. 네, 만년 2등 기업이기도 했어요. 네. 사실은 2등으로서 1등을 따라가는 아주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더라면은 주가는 이 정도 모습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조금은 2등에 머무는 거에 만족하는 기업이 LG전자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의 뉴스가 조금은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긍정적인 뉴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이유를 묻자면요. 최근에 이 폭스바겐 사태로 해서 이 전기차에 대한 반사적인 이익이 많이 효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콘덴서 업종들도 전기차에 대한 부품이 공급된다는 요기에서 가격 상한폭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업을 좀 토하게 되긴 했었는데요.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에서도 이 전기차에 대한 뉴스를 한 번 더 긍정적으로 내비쳤기 때문에요. 주가에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리콜 사태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지금 걱정스러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키워드가 이제 다음 시장에 이 전기차라는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전자도 좀 더 이 전기차에 대한 문제가 시장에서 이슈가 된다면은 지금 현재 가격대보다는 좀 더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이제 LG전자가 긍정적으로 해석하겠지만은 어느 일부분까지는 제한적인 반등에 머물 수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의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이슈를 더 부각을 시키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다소 이 상승을 나타냈을 때 제한적인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55,000원대, 그리고 54,000원대 그 부분에서는 장기적인 매물벽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가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LG전자 자세한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또 굵직한 종목이 눈에 띄는데요. 지금 현재 SK하이닉스가 중국이 메모리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에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모리 시장에 대한 위기감에 SK하이닉스 지금 계속 약세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 SK하이닉스는 두 분께 모두 의견 들어볼게요. 먼저 황민영 멘토님. 네, 전날 미국 증시 안에서 본다면 업종별로 봤을 때 IT 업종이 가장 급락세가 좀 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급락의 주요 원인이었던 것 자체, 급락의 이제 중심에 있었던 게 바로 반도체 업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을 포함해서 이제 반도체 업종의 흔들림이 좀 심했었는데요. 그 원인을 따져보니까 바로 중국의 국영 기업이죠. 칭화유니그룹이 미국의 이제 샌디스크 인수 작업에 나섰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면서 결국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한 어떤 출사표를 던진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된다면 당연히 반도체 시장에 대한 공급 과잉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경쟁 우려에 대한 어떤 심리적으로 봤을 때 투자에 대한 심리가 좀 위험적인 부분에서 좀 안 좋은 영향을 좀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SK하이닉스 역시도 거의 이제 그 대부분의 그 사업 분야 자체가 이제 반도체 쪽에서 집중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SK하이닉스의 하락폭이 좀 더 강하게 연출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SK하이닉스를 포함한 이제 반도체 업종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실 지금 이번에 중국 기업에 대한 어떤 샌디스크 인수 이에 따라서 반도체 시장에 대한 어떤 새로운 기업들이 출사표를 더 던진다는 것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공급 과잉에 대한 문제가 항상 나올 때마다 반도체 업체들의 경우에는 주가가 더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이게 이제 현실화되는 어떤 가닥이 좀 잡히게 된다면 그 안에서 사실 이게 인수를 하게 될지 아니면 인수를 하지 않게 될지에 대한 부분 자체는 확실하게 지금 자리에선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반도체 업체 쪽에서는 투자 심리가 다소 또 위축이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역시 오늘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이 하락에 대한 어떤 기간 자체는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투자를 하실 때는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지금 단기적으로 수익률 게임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잡지 않으시는 게 피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주의 국영 기업화를 위해서 중국이 지금 힘을 많이 쏟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이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보자라고 황민영 멘토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미국의 반도체주인 마이크론의 폭락 영향으로도 그 우려감을 지금 SK하이닉스가 같이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광무 멘토님은 SK하이닉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시장에 대한 이슈가 변수가 새롭게 나타났다는 점이 조금은 SK하이닉스에 대한 우려점을 더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한 턴어라운드 시기이기 때문에 이 SK하이닉스가 좀 더 분발할 수 있는 시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10월 중순 이후부터 조금은 이 경쟁사에 대한 악재가 조금 출현하기도 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10월 중반 때 강한 상승을 보이다가도 주춤거린 이유를 묻자면요. 이 중국의 그
중국뿐만 아니라 오늘은 중국이 되었지만은 미국에서 이미 이 경쟁사에서 여러 가지 설비 투자를 증대를 하겠다라는 좀 더 공격적으로 이 반도체 시장을 참여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해서 이 SK 하이닉스가 좀 부담을 느꼈는데요. 오늘도 다시 한번 이 경쟁사에 대한 리스크를 좀 갖는 것이 주가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서 먼저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먼저 보여줬었는데 이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당연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요인이었지만 이와 같이 경쟁사에 대한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에서 아무래도 쫓기는 신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 주가에 대해 좀 부정적인 영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은요, 지금은 조금 이 시장의 영향 변수에 대해서 한 발짝 뒤에서 바라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새롭게 나타난 이 변수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대응 영역이 필요했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긍정적 면을 계속 앞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충격적인 부분들이 완화가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새롭게 진입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가격적으로 했을 때는 다시 한번 32,000원대에 대한 지지선을 확인해야지만 종목에 대한 이 접근이 좀 순조롭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33,000원 후반대 34,000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다소 하방이 좀 더 열려있다는 점에서는 리스크 관리에 좀 더 신경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 시장 자체는 아주 나쁘진 않기 때문에요. 일단은 경쟁자가 생기는 데에 대한 우려감은 나타나고 있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며칠 정말 뜨겁던 종목이기도 하죠. 광림과 쌍방울이 오늘 또다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광림이 쌍방울 주식을 취득했다라는 소식에 지금 모든 두 종목이 다 급등하고 있는데요. 자, 두 종목 모두 차트 보면 정말 엄청나거든요. 또 오르는 게 조금 무섭기도 한데 이거 멘토님 한 번 더 봐주시죠. 사실은 이 광림과 쌍방울의 관계가요. 사실은 그냥 서로 모르는 기업은 아닙니다. 네. 이 두 기업이 서로 관계사에 결연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 조금은 지금 구간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해석되기보다는요. 다소 이제 이 순환매 시기가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큰 폭으로 상승을 해왔고요. 그리고 탄력적인 흐름도 보여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만 봤을 때는 투기적 현상도 분명히 상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이제 물량에 대한 순환매가 나타난다라면은 자칫 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물량이 떠넘기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다소 오늘과 같은 뉴스가 있다 하더라도요. 지금 이 쌍방울이라든지 더불어서 광림까지 이 지금 시장에서 단기적인 관점을 보는 것은 조금 좀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광림이나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에 어느 정도 지분이 이제 매입된다는 이야기로 해서 큰 폭의 상승을 해왔었는데 이 부분들도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의 기회를 노리기보다는 주가를 안전하게 리스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좀 주의하시면서 바라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종목 모두 추가 상승 기회를 또다시 노리기에는 너무 위험한 시점이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장비주 Y솔이 3분기 최대 실적 전망에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호실적 종목들 지금 계속 잘 가고 있는데요. 이광 멘토님, SK 하이닉스는 조금 주춤했지만 그래도 아직 부품주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모양이죠. 일단은 이제 SK 하이닉스가 여러 가지 중요한 난책을 좀 만들고 있는데,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SK 하이닉스는 이 세계 시장 안에서 디램 반도체라든지 다른 반도체 안에서 가격 경쟁력을 내놓아야 되는 입장이 있고요. 다른 이제 후공적인 입장에서는 이 반도체 시장이 커지는 거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고민하는 부분과는 좀 더 여유로운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와이솔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관련돼서 뉴스가 오늘 네비워치였지만은 와이솔은 좀 더 긍정적인 이 키워드가 있지요. 와이솔이라든지 한솔테크닉스, 그밖에 아모테 이와 같은 기업들은 최근에 와서는 이 삼성페이라든지 더불어서 이 핀테크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시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좀 더 앞으로에 대한 고성장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주가를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요 근래에서도 와이솔을 다시 한번 소개한 바가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린다라면은 앞으로 이 시장에서 흔들림이 있는 좀 불확실성한 이유가 있을 때 시장에서 고성장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 스토리가 있는 기업들을 바라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측면이라면요. 충분히 와이솔을 관심권에서 계속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삼성페이라든지 다른 이 근거리 통신에 대한 기술력이 보일 수 있는 기업들은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가격대보다는 좀 더 긴 시각으로 바라보신다면 충분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관심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성장에 포점을 맞춘다면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Y솔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종목이다라고 해주시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웨이가요. 지금 CJ 인수설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이 코웨이가 어제에 더해 오늘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양호한 3분기 실적에 더해서 매각 우려감까지 완화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자, 코웨이는 먼저 황민영 멘토님이 봐주시죠. 네, 코웨이 하면 사실 알짜배기 회사입니다. 코웨이 같은 경우 지금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도 지금 오늘 주가 상승의 또 원인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전날 같은 경우에도 크게 한번 시세가 나왔다가 다시 한번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이 한번 들어왔던 그런 종목인데요. 중요한 건 이제 이 기업의 가장 중요한 이슈 자체가 이제 매각에 대한 이슈겠죠. 이 매각이 이제 매각에 대한 어떤 여부가 불확실하다라는 어떤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또 올라가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매각이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이 잡힌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계속 주가 그 안에서 시세가 또 발생되기도 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사실 실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이슈, 특정 이슈에 대해서 주가가 또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이번에 이제 MBK 파트너스 쪽에서 지금 CJ하고 하이얼연합 쪽에 인수에 대한 어떤 후보 선정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또 오름세로 지금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사실 아직 밝혀진 내용 자체가 없죠. 매각이 만약에 진행이 될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결정된 그런 상황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코웨이에 대해서는 사실 실적을 봤을 때는 분명히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이긴 하지만 이런 매각에 대한 이슈나 매각 불발에 대한 어떤 악재가 또 나오게 된다면 이 가치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좋지만 그래도 이슈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보여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한번 단기에 이런 시세가 발생됐을 때 수익 실현 관점에서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신규로 접근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손이 그렇게 빠르지 않다, 본인이 이제 손이 그렇게 빠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코웨이는 관심권에서 좀 배제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슈에 너무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보유하신 분들은 코웨이 이익 실현 어느 정도 해주시고요. 신규 매수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황민영 멘토님께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지금 현재 포스코 ICT가요. 자회사 폰유텍을 매각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실적에 대한 영향의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종목은 어떤가요? 네, 포스코 ICT의 경우에는 포스코 ICT의 경우는요, 사실 좀 안타까운 기업 중에 하나예요. 이 기업의 개별적으로 그냥 본다고 한다면, 여름철에 사실 좀 움직일 수 있는, 대표적인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였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ICT 자체가, 포스코 그룹 안에서의 어떤 전산 시스템을 또 관리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매출이 계속 꾸준하게 발생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포스코 그룹의 전반적인 이제 세무조사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전체적인 주가 하락이 좀 나왔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풍파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포스코 ICT의 경우에도 실적은 꾸준하게 발생되지만 주가가 또 오르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자회사를 매각한다는 이슈가 나왔는데요. 자회사 이제 폰유텍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자회사를 매각했을 때 주력 자회사가 아니에요. 비주력 자회사. 매출 비중 자체가 좀 높지 않은 그런 자회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매각을 했을 때 매각 차익이 발생되면 주가가 또 올라가기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는 매각을 통해서 매각 차익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매각 손실이 발생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에 250억에서 300억 원 정도의 매각 손실이 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는 포스코 ICT의 주가 하락은 어찌 보면 더 당연한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최근 들어서 이제 주식의 흐름 자체를 봤을 때,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이 기업을 꾸준히 사고 있는 수급 주체가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현재 포스코 ICT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사실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들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단기적인 하락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가 없고요. 만약 긴 호흡을 갖고 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하락 시에는 주가가 만약에 추가적인 이 자리에서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비중을 또 확대하시는 전략도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ICT 괜찮다라는 전망 대체적으로 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한 가지 종목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가 올해 3분기 대규모 손실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분기 배당제 도입 소식에 투자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포스코 흐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강무 멘토님.
네, 이번 주가 이제 대형주의 실적 발표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어제 이제 포스코 실적이 나왔죠. 좀 다소 또 실망스러운 이제 실적이 발표되면서 장중 하락이 좀 보였었는데요. 일단은 그 뉴스를 좀 감싸는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단 포스코 측 안에서 이제 연말 배당이 아니라 분기별 배당으로 해서 좀 더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력하게 보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았는데요. 이 부분들은 사실은 이 실적 발표 이후에 바로 이 부분들을 내비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주가에 대한 방어 의지를 좀 보일 수 있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소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른 업종 대비해서 산업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의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여전히 아직도 하락 추세에 빠져 있다라고 보셔도 좀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주가가 좀 흘러내리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포스코 안에서도 주가 방어를 하겠다라는 의사로 느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제 투자자로 하여금 이 분기 배당에 대한 매력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가에서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정도의 뉴스라면은 이제 포스코 안에서도 주가 방어 의지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20만 선을 이탈해서 18만 원대를 형성하고 이 가격대는 이제는 볼 수 없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산업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앞으로 이제 실적을 더 어람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은 그래도 이제는 하락 추세를 멈추고 저점의 기회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분기 배당이라는 것이 연말 배당보다 더 많은 배당 건수를 주고야 하지만은 연말 배당과 비교했을 때 배당의 크기가 많다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은 주가에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방어의 의지는 좀 확인할 수 있겠지만은 대단한 상승을 바라보기에는 조금은 뉴스가 좀 더 취약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산업재해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더 가시화됐을 때 그때부터 포스코를 좀 안심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다소 이제 철강 가격의 하락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부담의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포스코를 안심하면서 들어가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지선 역할은 확인할 수 있겠지만은 제한적인 상승 흐름을 예측하고 접근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월봉선을 보면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지켜줘야 되는 가격대를 이탈하고 난 다음에 한없이 흘러내린 모습이고요. 지금은 만약에 올라온다 한다라도 계속해서 매물벽에 대한 부분들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했을 때 24만 원대까지 반등 여부를 좀 볼 수 있겠지만은 차후에는 이 23만 원 돌파 여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직 포스코 안심하기는 이르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참고 조금 더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종목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 두 분께 이제 전략 들어볼 텐데요. 먼저 황민영 멘토님 전략부터 들어볼게요. 네, 방송 이제 시작했을 때 시장은 다소 이제 보합권에서 움직임이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거래소 시장은 하락으로 반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다시 반전이 됐습니다. 현재 거래소,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10월 증시에서 별다른 특별한 악재가 없는 이상 이렇게 단기적으로 주가의 조정이 발생이 되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적극적인 매수라기보다는 지금부터는 매집입니다. 그동안 이제 주식을 좀 담으셨어야 돼요. 그래서 매집의 관점으로 지금 이용을 하셔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민영 멘토님은 조정장 매집 기회로 활용하자라고 해주셨고요. 이어서 이광 멘토님 전략도 들어볼까요? 네, 이제 다음 주 오중 전에가 사실은 시장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전까지는 뭐 아직 이제 며칠 남아 있지만은 불확실성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불확실성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안정적인 대형주를 선호할 것이냐, 아니면 그동안 이제 중소형주들이 소외되었는데 그 안에서 앞으로 이제 턴 어라운드를 했을 때 좀 더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고성장의 종목군들을 잡아갈 수 있느냐, 이와 같은 기로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상대편은 이제 나와 계신 이제 황민영 멘토 같은 경우에는 어제 메타바이오에 대한 강점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와 같은 날에도 이 메타바이오처럼 큰 상승이 나타난 걸 본다라면은 앞으로 시장에서 털 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성장성이 보일 수 있는 기업들로 눈을 돌리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앞선 차선책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도모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고성장에 관련된 종목군들도 지켜보는 중요한 때가 아닌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고성장주에 관심을 조금 더 갖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황민영 멘토님과 이광 멘토님 두 분 같이 강연을 하신다고요. 황민영 멘토님이 설명해 주시죠. 네, 앞에서 이광 멘토님께서 고성장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번 강연에는 바로 하반기 고성장주에 대한 강연입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정말 시세가 크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저하고 이제 이광무 멘토님께서 꾸려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강연에는 그동안 서울에서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강연에는 바로 인천 지역에서 진행을 합니다. 인천에 계신 분들은요, 이번 강연에 오셔서 그동안 또 시장에서 소외를 당했다. 내 종목은 왜 안 올라가지? 또는 지금 종목이 많이 물려있다. 이런 분들 전부 다 그 자리에서 고민을 다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셔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2시부터 4시까지 저와 이광무 멘토님을 만나시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들 계좌 수익에 대한 힐링을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소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인천 본부점이고요. 참가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주소로 들어오시면 저와 이광무 멘토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네, 하반기 고성장주에 대한 두 분의 이야기, 인천에서 강연이 열리니까요. 근처에 계신 분들 많은 참가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광무 멘토, 샘플러스 황민현 멘토와 함께 오늘장 특징주 분석까지 알아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 출발부터 지금까지 조금 더 잘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요, 증권사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먼저 HMC투자증권 최희승 차장의 의견입니다. 3분기 기업 실적으로 보여줘야 외국인 매수수에 유입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어서 메리츠증권증권 정영훈 과장은요, 다음 주 FOMC 회의 5중 전에 앞두고 숨고르기 장세가 예상된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이어서 동보증권 김현겸 주식팀장은요, 코스닥 700포인트 돌파 시 현금 비중 확대하자라는 이야기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유진투자증권 안상현 대리는요, 디스플레이 장비주, 수급 우량주 위주로 대응하자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요, HMC투자증권 서초지점 최희승 차장과 함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자세한 전략 이야기 들려주시죠. 예,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 좀 양호한 흐름은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썩 그렇게 마음에 썩 드는 그런 어떤 상승 흐름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연내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이 좀 어렵다는 판단 하에, 외국인들이 이제 그 신흥국 쪽에서 어떤 유동성 공급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게 이제 탓인 것 같고요. 외국인들 매수세가 지금 확대되지 않는 부분, 그 부분이 화끈한 어떤 상승을 좀 이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3분기 기업 실적들이 이제 계속 발표가 이제 되고 있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처럼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실적을 발표한다던가, 어떤 이런 그 기업 실적으로 외국인들에게 어떤 믿기가 될 만한 그런 힌트들을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썩 그 기업들 실적이 그 정도로 나오는 부분들은 아직 없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를 좀 끌어들이기에는 좀 아직 약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조심해야 되는 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 양도세 과세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대차가 증가하면서 공매도가 많이 나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지금 그래왔거든요. 연말로 가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대차 잔고가 증가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라던가 한진중공업, 기타 NH엔터라던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보유 종목들의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대차 현황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고, 대차 잔고가 늘어난다 그랬을 때는 좀 경계 매물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공매도도 처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개인들이 가장 관심이 있었던 섹터가 제약바이오 업종인데, 상반기에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었었던, 이번에 이제 그 시장이 최근에 한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한 3-4개월 정도 쭉 이제 밀렸었는데, 다시 한번 좀 그쪽에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다. 제가 한 본격적인 상승은 내년 초부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어쨌든 그 선별하는 작업은 지금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리 좀, 다시 한번 바이오 헬스케어 쪽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번에 TPP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의 손해냐 득이냐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제 다국적 제약사처럼 신약 개발을 많이 하는 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뭐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이라던가 제네릭 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이 다국적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노베이션 갭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신약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뭐 기간이 뭐 10년 이상 그 조 단위로 들어가는데 걔네들이 뭐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과감한 R&D 투자가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보고 그동안에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10년 넘게 연구 개발해왔고 비용 들여서 해왔던 부분이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초입 단계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다국적 제약사들도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쉽게 얘기하면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같은 이제 R&D 제약 바이오 회사로부터 파이프라인을 이제 사오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약 바이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종목명을 조금 뭐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바이오 항체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셀트리온 대표적이고요. 오늘도 뭐 셀트리온 최근 들어서 뭐 셀트리온 상당히 좋죠 흐름이. 예, 셀트리온 비롯해서 뭐 메디톡스, 젠백스, 인트론바이오, 바이넥스,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되겠고, 그다음에 유전자 치료 쪽에서 뭐 바이로메드나 뭐 제넥신 같은 종목들은 지금 관심 있게 좀 보는 상황이고요. 세포 치료제 쪽이 뭐 대표적으로 코오롱 생명과학이라던가 녹십자셀, 예, 뭐 이런 종목들, 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 최희승 차장과 함께 오늘 장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서 선물시장 맥점과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선물 시황 점검해 주시고요. 지수 맥점까지 짚어주시죠. 일단 수급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개인 현물 332억 순 매도 중이고 외국인 14억 순 매수 중입니다. 기관 274억 순 매수 중이고 선물 수급 살펴보면 개인 236계약 순 매도, 외국인 1590계약 순 매수, 기관 1127계약 순 매도 중입니다. 옵션 수급 살펴보면 개인 콜옵션 548계약 순 매도, 풋옵션 1416계약 순 매수 중이고 외국인 콜옵션 5303계약 순 매도, 풋옵션 319계약 순 매수 중입니다. 기관 콜옵션 5130계약 순 매수 중이고 풋옵션 12513계약 순 매도 중인데 지금 수급적인 특징을 보면은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가 굉장히 좀 강력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 선물 매수세로 시세를 좀 오전에 초반에 강하게 좀 끌어올렸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거래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1차 저항선이 250, 상승 2차 저항선이 252, 하단 1차 지지선이 247, 하단 2차 지지선이 245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제 시장은 오전장에 약간의 상승을 좀 보여준 이후에 월요일 시장에 좀 가격 밴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좀 마무리되었고 오늘 시장은 오전 10시 반 이전에 상승 1차 저항선이 250 가격을 안착을 시키면 더욱 견조한 상승 시세를 좀 보여줄 예정이고 그만큼 상승 1차 저항선인 250 가격이 좀 중요한 가격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착 여부를 좀 주요 관건으로 좀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247에서 250 가격 밴드 좀 벗어나면 추세장이 좀 형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전 좀 이른 시간에 250을 돌파를 해놨고 지금 아직까지 지금 조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조정이 나올 때 또 250을 좀 지켜주시는지 좀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일단 250 가격으로부터 한 1포인트 정도 위로 상승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이 1포인트 이상 크게 나오지 않는 이상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250 좀 돌파를 해주고 251 가격 정도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굉장히 좀 수급 상황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급하게 올라온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좀 매수 좀 따라가기보다는 아직도 지금 이동평균선과 가격가에 좀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가격들이 조금 줄어든 이후에 250까지 좀 조정을 받으면은 250 살짝 위에서 지지되는 거 확인하고 매수를 진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도 상승 추세장이 계속 좀 진행된다고 보시고 매수를 잡으신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매수 홀딩 전략을 사용하시면 좀 유효하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 오늘 선물시장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11시에서는요, 이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와 함께 시장의 궁금증 모두 풀어드리는 증시 Y가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출발 증시 Y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